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또 짧게 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염두를 하면 좀 좋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좋은 기획, 그 다음에 좋은 전략, 좋은 아이템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사업을 할 때 뭐가 가장 우선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저의 경우에는 가슴으로 한다. 그러니까 감성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머리보다는 가슴이 우선이, 그러니까 머리가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냐 이건 아니고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데 가슴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객과 어떤 사업을 돈을 단지 벌기 위한 모든 수단으로 보기 이전에 어떤 비즈니스건 간에 그 내 비즈니스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혹은 사회에게 어떤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건지 진정으로 그런 가슴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또 딱딱한가요?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은 상파울로 브라질에 사시는 분 질문입니다. 멜리나 리님의 사연입니다. 50대 중반이고 상파울에서 삽니다. 노후 대책은 경제력보다는 소일거리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노년을 보람있고 액티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이제 남자들은 은퇴를 하면서 걱정이 되죠.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계속 늦게 하다 보니까 은퇴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하면 10년에서 15년을 더 경제 생활을 하는데 좀 집중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대 후반, 60대 되면은 이제 이런 고민, 노후에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 평균 수명이 여자분들이 한 5년 더 많으실 거예요. 이제 요즘은 아마 87세에서 90세 여자분들이. 그건 평균이죠. 평균은 뭐예요? 공부를 한다. 많이 사신 분도 있고 적게 사신 분도 있고 평균이니까 건강 관리하면 90세, 100세까지 사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60세면 우리가 90까지 산다고 봤을 때 30년 남았죠. 60이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이 60세라고 하면 우리 할머니라고 느껴져요. 어때요? 60세 여자분이라고 하면. 지금 몇 살이죠? 25이요. 아줌마라고 느껴져? 25이? 또 우리 뒤에 신입 저는 할머니라고. 60이면 할머니 정도?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3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60에서 90이면 엄청난 세월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스로도 내 인생이 60이고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줌마 혹은 할머니 이런 식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소일거리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시선도 그러고 또 우리 여건들이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60이에요. 근데
저는 목표가 150살까지 사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과학적으로 가능해 그게. 과학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 고이에 참석을 했었어요. 고이연에. 어렸을 때라고 하면 저희 할아버님이 96세인가 돌아가셨는데요. 거의 26년 전이니까 이제 제가 20대 중반이었을 때 고이연을 했죠. 제가 보니까 수명이 20년에, 그러니까 실제 세월 20년에 평균 수명이 10년이 늘어난 것 같아요. 계산해 보시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게 과학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빨라질 수는 있지만 기존의 그냥 과학의 어떤 발전 속도로만 기준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50이니까 지금 평균 수명 90, 그럼 40년 남았죠. 40년 동안에 평균 수명이 20년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110살까지 살죠. 그러면 110살까지 살려면 20년이 또 늘어나 버렸잖아. 그럼 10년이 또 늘어. 그럼 120이야. 지금 과학기술로 충분히 제가 120까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과학이 앞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120년이면 앞으로도 70년 남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감이 안 되실 거예요. 실감이. 그러면 간단해.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지금 60세 남자든 여자든 평균 수명 지금 그냥 90이라고, 지금 과학기술로 90이라고 치고, 그럼 그분이 90세 되는 30년 후에는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 기준으로 빼보자 이거예요. 30년 남았죠. 그죠? 그러면 그분 나이에서 30년을 빼보세요. 몇 살입니까? 큰 소리로? 30살. 그죠? 그분이 30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70세예요. 그럼 20년 남았어. 그럼 빼면 50년이고 본인 나이에서 한번 빼보면 돼. 남은 살아갈 날에서 그걸 빼면 60대면 30년 살았고 그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누구든 그 남은 사는 날까지 그 날은 어느 누구든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없다. 근데 대한민국의 여건과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18회 때 담배꽁초 없애는 방법, 아니 그게 17회인가? 18회 때 소개를 전 세계에서 담배꽁초를 없애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허황되지만 실현 가능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실현 가능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또 허황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허황되지만 반드시 한다. 뭐냐? 이제 물 사업이거든요. 제가 이제 질문이 무슨 계획이 있냐고 이제 물어보셔서 저희가 퍼프리 워터라는 회사를 설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업을 한 5년 전에 기획을 했었고 저희가 OEM으로 생산을 했어요. 워터를. 근데 OEM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문을 닫았어요. 오픈하자마자. 근데 그 물 사업, 이 물이 좋아야 돼요. 진짜 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늘이 월요일인데 수요일 날 울릉도로 갑니다. 물 때문에. 울릉도에서 물을 수원에 뽑아서 울릉도 물을 가능할 건지 그것 때문에 울릉도 포항에서 9시 반 배예요? 8시 20분 배로 포항이란다. 울릉도 가서 독도 그 북서쪽 백길 따라 200리 가면 어디인 줄 알아? 아니지. 독도 북서쪽 백길 따라 200리 가면 어디게? 울릉도지. 왜냐면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를 가니까 독도에서 동서쪽으로 동남쪽인가 서북쪽 쏘리 독도에서 서북쪽으로 백길 따라 200리 가면 울릉도가 나온다니까. 어려워?
그 울릉도를 가서 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물이냐면 100% 기부하는 물이에요. 100% 기부하는 물인데 물 보틀에 그 라벨 색깔이 다 틀려요. 한 지금 생각은 초창기에 한 10가지 색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 기부하는 자기가 기부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 나 아동, 환경, 노인, 그 다음에 특정한 무슨 암, 여러 가지 많잖아요. 해외 원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그린색이다. 그럼 환경에 다 기부가 되는 거야, 100%. 환경에. 그 다음에 파란색이다. 해외 원조다.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실버색. 노인이라고 해야 되나? 실버 세대? 은퇴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그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칼라의 물을 사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물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 물을 가져다가 팔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100%를 그 색깔의 매출액만큼 다 기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포프리 워터 코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자연이 준 선물이잖아요, 물이. 근데 그 현재 물은 다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 사회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서 성공을 해서 포프리 워터, 뭐 재팬, 일본, 캐나다, 세계 각국에서 이제 이런 운동을 좀 하고 싶은 게 저는 노년의 계획이거든요. 혹시 그 관심 있으시면 포프리 워터 브라질에서 노년을 함께 사회복지 하는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이시잖아요, 노년에. 근데 의미 있는 일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협동조합 설립이 굉장히 간편해졌거든요. 그 정부 지원도 굉장히 많아요. 큰 돈을 벌기보다는 사회에, 아까 그 사업은 가슴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고 어떤 수익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좀 이런 활동들을 좀 하면 좋겠다. 은퇴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연인데요. 두 번째 사연은 그 댓글로 굉장히 많은 응원을 해주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픈 사연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밝게 이렇게 늘 응원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분 사연인데, 굉장히 이제 답을 하려다 보니까 또 마음이 무거워요. 현재 상황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명은 거론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 누구누구님의 사연입니다. 눈물이 이제는 이제 말랐다. 그 다음 나이는 49이시고, 중1을 딸, 중3 아들, 그리고 신랑은 집 나간 지 오래 전. 근데 우울증도 있고 화병도 있고 약물 복용 중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 불안증이 있어서 잠은 많이 못 주무시는데, 작년 여름에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쳐 가지고 이제 실제 돈을 벌 수 없는 육체적인 환경이 지금 돼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교통사고로 이제 우연히 이제 뇌종양까지 발견을 한 상태고, 종양이 너무 커가지고 축소하는 약을 복용 중이고, 축소가 안 되면 이제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생각이 많아서인지 걱정이 많아서인지 잠을 못 자는 듯한 것 같긴 합니다. 약을 워낙에 많이 먹는 중이라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하기만 하고 불안증, 우울증 약을 먹어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냥 중년 아줌마의 넋두리라 하소연이라 생각해 주세요. 잠이 안 와 글 쓰고 나니 민망해지네요.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정을 하시려고 이제 뭐 푸프리쇼 보셨고, 그 와중에 이제 제 것도 보셨고, 우리 그 현 팀장님은 이제 나이도 똑같으시잖아요. 이분하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다. 방금 들으셨잖아요. 화병이 안 생기면 비정상이겠죠. 안 그럴까? 우울증, 불안하고 이런 게. 극복해야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그게 계속 그 생각만 계속 하면 더 우울하고 더 안 좋아하게 되고 더 힘들어지고 밖을 나와야죠. 근데 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상 본인이 아이들 중학교 1학년, 3학년인데 돈 들어갈 일이 많잖아. 생활비도 없어. 남편은 집 나가서 오지도 않아. 근데 아이들 키우려면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몸이야. 뇌종양까지 있어. 이런 경우에 똑같은 여자 나이가 지금 50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은 뭐 당연히 힘내고 뭐라고 당연히 뭐 모든 사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현 팀장님은 어떠실 것? 저는 먼저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요새는 복지가 잘 됐잖아요. 그 한가족 그런 나라에 의존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혼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안 됐나 봐. 안 돼요. 이혼을 안 해주셔. 아마 차세대나 기초수급자일 것 같은데. 직장을 작년까지 다니셨으면 기저수급도 안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 법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일하시다가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라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중간에 딱 끼어서 그런 오도가도 못하고 어디서 부탁도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 것 같으세요? 대표님이요? 아니, 이분 입장에서 지금 가장 불안한 게 뭘까? 경제적인 거? 아니, 건강? 아니, 자식들일 것 같아. 경제적인 아니, 경제인 걸 떠나서 자식. 본인이 이제 죽으면 이제 뇌종양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있어서 내가 죽으면 어쩔까 하는 뭐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중학교 1학년, 3학년 아이들만 보고 있으면 내가 힘내야지 하면서도 계속 이제 마음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우리 저기는 아라 씨는 어떨 것 같으세요? 아직 이 나이는 아닌데, 아라 씨가 30 몇 살이죠? 31인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가 제일? 되게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살아야 된 이유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읽고 이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고민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에서 이제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 거는 누구든 다 생각하고 있는데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아이들을 한번 보자고요. 아이들을 일단 중학교 1학년, 3학년이면 다 기억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엄마의 모습을 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볼 수가 없죠. 잠 못 자고 늘 약을 드시고 불안해 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에 아이들이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떠냐. 제가 느껴봐서 알아요, 그거를. 이제 늘 불안하면서
늘 불안해요. 뭔가 막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겠죠. 아이들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또 습관화가 되면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해요. 짜증이. 그랬다가 또 이제 그런 자신이 또 미안해. 엄마 그 아픈 모습을 보면 또 미안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위해서 내가 제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걸렸던 이 지금 상황이 반대로 이 아이들한테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무 어렵지. 다시 풀어서 설명해 줄게요. 나는 이 아이들이 걱정이 돼. 그래서 그 걱정을 하고 있어. 근데 그 걱정이 아이들을 더 해롭게 한다는 거야. 이제 이해가 좀 되나? 내가 이게 풀어서 얘기를, 종큐라는 영화가 있어. 종큐. 보신 분 있어요? 종큐? 종큐라는 영화는 그 덴젤 워싱턴이라는 미국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아들이 야구를 하다가 꼬마 아이 흑인인데 쓰러져요. 병원을 갔더니 며칠 분이 못 산다 그래. 이미 봤더니 일반 아이보다 심장이 3배가 커버려. 3배가. 심장비대증이어서 폐로 역류 이렇게 해가지고 죽는다 그래. 그래서 20 이후에는 살 길이 없다. 근데 이식비가 얼마냐? 약 한 3억 원 정도 해요. 근데 보험이 된 줄 알았더니 보험도 그 시간제 노동자로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이 2만 불뿐이 커버가 안 돼. 2만 불. 2천 한 2,300만 원? 그 정도뿐이 커버가 안 되고. 근데 이제 수술을 받으려면 대기자 명단에 이제 올려야 되는데, 대기자 명단 하려면 수술비의 30%를 보증금으로 내야 되는데 없어. 그 돈도. 여기저기 막 미친 듯이 다녀. 미친 듯이 다니고, 그래서 미친 듯이 다니다가 퇴원하라고 한 거야. 거기서 이제 돈을 이제 없으니까 병원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가지고 심장학과 의사를 협박을 해서 병원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대기자 명단을 올려달라고 해.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 다 에워싸고 폴리스 라인 설치하고 그냥 막 언론이고 막 다 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조건 하나다. 우리 아들을 대기자 명단에 올려주라 이거야. 근데 이제 올리겠다고 그 병원에서 완전 좀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정말 재수 밥맛 없는 여자가 있어. 돈만 아는 그 여자. 그래가지고 이제 인질 조건으로 올려주면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애기 간호하고 있잖아요. 그 와이프한테 가서 남편 설득을 하라 그래요. 근데 부인이 그래. 나는 당신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경찰한테 가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그 밥맛 없이 생각했던 여자가 당신 아들을 대기자 명단에 올려주고 수술도 병원에서 이제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 근데 갖고 이제 나오면서 그 경찰이 당신 어쩌면 그렇게 연기를 잘하냐고 그래. 아니 이제 간단하잖아. 병원에 리스트에 올렸다고 하고 잡아내면 끝나잖아 그냥. 이해되지? 협상 조건이 그거니까 리스트 올려주겠다고 하고 수술도 해주겠다고 하면 이제 무장 해제하고 잡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래. 근데 그게 아니야. 실제로 해줘. 영화에. 감동적이죠. 실제로 그 여자가 해줘요. 무료로. 근데 이걸 얘기 다 하면 재미없는데 이게 결론. 근데 그 종큐라는 남자는 그걸 알아. 거짓말로 올렸다라고 알고 있어. 거짓말로. 진짜로 올렸는데 거짓말로. 그게 왜냐면 이제 그 선거 때문에 어떤 서장이 그 남자를 종큐를 암살을 하려고 그냥 그 안에서 죽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리스트업을 안 시켰다는 걸 알아. 그렇게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영화 이어지는데 막 사람들이 그 사람 응원하고 또 그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고 막 이래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아들한테.
그 이 사람은 갖고 이제 권총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실제 권총을 이제 탄창을 꺼내. 탄창에 총알이 없어. 그러니까 총알 없이 들어갔던 거야. 총알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호주머니에서 실제 총알에 탄창을 꽂아요. 그래가지고 심장학과 의사한테 부탁을 해. 자기 심장을 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아쇠를 머리에다가 당기려고 하는데 안정장치가 딱 이제 잠겨져 있는 거야. 탁 했는데 이제 안 나간 거야, 총알이. 그리고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한테 무전이 막 와. 이게 이제 처음에 교통사가 나와서 맞는 심장이 나왔어, 이제. 극적으로 심장이 막 헬기 타고 막 오는데 존키는 그 사실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 아무튼 그러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 알고 어찌됐든 부모는 본인 심장까지도 이제 내줄 정도의 어떤 그 사랑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내 자식이 전부 다.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여, 다. 오직 이제 내 자식 어떨까, 뭐 할까. 근데 역설적이게 반대로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받아가지고 살아서 평생 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자기 아버지가 자살했잖아. 자살해가지고 그 심장을 떼서 줬는데 그걸로 자기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할까, 아이의 삶이? 아니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 이거는. 그러니까 먼저 무조건 건강해져야 돼. 그러면 일단은 내가 마음은 이제 그렇게 먹는다 치더라도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친구도 이제 나중에 알려져서 많이 이제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이게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살아갈 일이 많잖아. 그럼 많으면 뭐가 그래요? 갚을 수 있는 날이 많은 거예요. 그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걸 뭐 조금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서 도움을 요청을 좀 하고 경제적인 부분은 좀 해결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 또 받으려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희 뭐 중학교 1학년, 3학년 얼마나 손도 많이 가고 아이들 뭐 이렇게 저기잖아요. 뭐 중학교 1학년, 3학년 아이들 뭐 제가 그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게 뭐야 이게 제가 제 나름대로 좀 해드리고 싶으니까 이런 것도 받는 것도 사실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 받아야 내가 사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제가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나으실 때까지라도 이렇게 봐.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댓글에 되게 많이 이렇게 저한테 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 미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밝게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잠도 푹 주무시고 세상에 좋은 것만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 좋은 일만 생기더라고요. 나쁜 일 생각하면 계속 나쁜 일만 꼴에 꼴을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나쁜 생각이 든다. 그러면 고개를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럼 어지럽죠? 생각이 안 들어요. 나쁜 생각이 막 들려고 하면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래도 안 없어진다. 또 흔들어. 그럼 어지러워. 진짜 어지러워.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라고 하잖아. 이렇게 고개에 저어서 진짜 떨쳐집니다. 진짜. 네. 좋은 생각은 계속 하시고 나쁜 생각을 이렇게 흔들어서 떨쳐서 이 어려움을 꼭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두 응원하시죠? 네. 다시 끊고 다시 해야 돼. 큰 소리로 해줘야 돼요. 자, 모두들 응원하시죠? 네. 안 돼, 이거 갖고 안 돼. 더 크게. 자, 모두들 응원하시죠? 네. 자, 모두들 응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웃는 얼굴로 한번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